첫 번째 이야기는 타이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식구들이 모두 외출하고 집에 홀로 남은 전업주부 수리웬 씨는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한창 청소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쑥 울리는 초인종 소리.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택배? 택배라는 소리에 그녀는 일단 문을 열었고 안녕하세요. 택배입니다. 좀 이상한데요? 보냈지? 이리 주세요. 아니요. 제가 무거우니까 안에다 내려다 드릴게요. 저 그려주시겠어요? 여기 놔주시면 돼요. 당연히 드리죠. 그렇게 남자는 상자를 들고 현관 안쪽으로 들어섰는데 고마워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돌변한 남자. 왜 이러세요? 조용히 흉기를 소리 내면 가면 안 되겠어. 사실 황지퐁이란 이름의 이 남자는 강도 행각을 위해 며칠 전부터 수리웬 씨의 집 앞을 서성이며 식구들이 나가는 시간을 철저히 체크했고 나름대로 완벽한 계획하에 택배원으로 위장 접근했던 것입니다. 일단 그는 준비해간 끈으로 수리웬 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꽁꽁 묶었고 돈이나 벗어. 이런 거 어딨어? 저기 안방 서랍이에요. 여기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알지? 그렇게 그녀에게 잔뜩 겁을 주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돈과 보석 등을 정신없이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갑작스런 상황에 겁을 먹은 수리웬 씨.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있다가는 더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에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전화. 경찰 전화해야 돼. 침착하자. 황지퐁이 정신없이 온 방을 헤집고 있는 틈을 타 조심조심 전화로 다가가는 수리웬 씨.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긴장한 상태였지만 살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침착해요. 그런데 그때 아줌마! 이거 설마 가짜는 아니겠지? 뭐야? 아니에요. 그거 다 진짜예요. 짜증내시는데요? 어머 화내요. 요즘 하도 가짜가 많아서. 놀란 것도 잠시 수리웬 씨는 다시 용기 내 조심스레 손을 뻗었고 드디어 손에 닿은 전화기. 제발 대라 제발 대라. 그녀는 우선 수화기를 들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더듬더듬 손가락 감각만으로 버튼을 눌러 경찰서로 전화를 거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경찰서입니다. 하지만 통화를 할 수는 없는 상황. 수리웬 씨는 기발한 꾀를 써보는데 저기요. 뭐야? 제가 발목 수술해서 발이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저 차라리 손만 묶어주시면 안 될까요? 배치 있네. 수작 부리지 마. 아줌마, 그러다 다치는 수가 있어. 좋아. 이 모든 상황을 듣던 경찰은 금세 사태를 파악했고 급히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재치가 아주 넘치시는데요? 잠시 후 가방을 한가득 채운 황지펑이 집을 나서려는데 경찰이다! 조용히 들어오는데. 넌 고입됐다. 사자구나. 참당하라고. 경찰은 이미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길이 막히자 인질극을 벌여야겠다고 판단한 황지펑. 저런. 여기 이지를 들고 있다. 그래? 살려주세요. 니들이 돌아가야 여자를 살 수 있어. 그의 협박에 이번엔 경찰이 당황했고 알았다. 진정해. 일단 돌아갈 테니까. 경찰은 수리웬 씨를 보호하기 위해 일단 순순히 물러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지나지 않아 그는 경찰에 꼼짝없이 잡히고 말았으니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경찰이 철수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황지펑. 그가 불안에 떨며 바깥 상황을 살피자 실제로 경찰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갔다고 생각했나봐요. 그렇게 30여 분이 지나도록 내내 잠잠했지만 황치풍은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었는데, 그렇다고 인지를 끌고 나가자니 그럼 이웃들 눈에 띄어 신고당하기 쉽고 게다가 도망가는데 걸림돌이 될 게 뻔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경찰놈들 진짜 없는지 내 두 눈으로 확인 한번 하고 그러고 나가는 거야. 그리하여 황치풍은 마지막으로 확실한 확인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조심히 열고는 머리만 살짝 내밀어 밖을 살피기 시작했고, 인기척이 없자 한 걸음 더 밖으로 나가려는데 바로 그때 문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황치풍을 제압한 경찰들. 요놈아, 우리 찾았냐? 그렇습니다. 사실 철수하게 떠든 경찰은 현관문 옆에 바짝부터 계속 잠복해 있었고, 황치풍이 집안에서 바깥을 살피는 30여 분 동안 경찰들 역시 숨죽인 채 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보이는 자리로 가. 그러다 어설픈 범인이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자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체포했던 것. 이렇듯 초보 인질감도 황치풍은 나름대로 신중하게 확인을 하려다가 그만 더 신중한 경찰에 덜컥 잡히고 말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독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농작물을 자식처럼 애지중지 아끼며 키우고 있는 마음씨 좋은 농부 밀러 씨. 하지만 요즘 들어 그의 성질을 긁는 일들이 자주 벌어졌으니 문제는 바로 정전. Not a blackout again. 이렇듯 밭 옆에 있던 고압 전선이 얼마 전부터 상태가 좋지 않아 정전 사태가 자주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으니 아끼는 농작물을 망치는 주범, 두더지. 다름 아닌 두더지였습니다. 습성상 땅을 파서 해집고 다니는 두더지들 때문에 밀러 씨가 온 정성을 다해 키우는 농작물들이 상처를 입고는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었던 것. 그래서 밀러 씨는 처음엔 두더지 퇴치를 위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덫을 설치했습니다. 물론 덫으로 몇 마리를 잡을 수야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개체수가 늘어나는 두더지를 덫으로 모두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처럼 두더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끊임없이 일어났고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농사를 망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좀 더 확실한 두더지 퇴치 방법을 떠올리기 시작했는데, 먼저 밭에 두더지를 죽이는 독한 약을 뿌려볼까 생각해보는 밀러 씨. 밭에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두더지보다 농작물들이 먼저 죽을 게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밭을 지키고 있다가 두더지가 나타났을 때 독침으로 직접 잡으면 어떨까 생각해보는데,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건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What about raising mole's natural enemy? 그렇지만 천적인 맹수가 과연 두더지만 공격할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이 방법도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는 그렇게 기상천외한 갖가지 방법들을 떠올리다가 문득 Oh no, the wedding! 오늘 있을 친지의 결혼식 시간이 촉박해졌음을 깨달았고, 밀러 씨는 결혼식 참석을 위해 평소 잘 입지 않는 양복을 꺼내 입고 멋진 구두도 신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전화를 건 밀러 씨. So, can you do me a big favor and water the carrot patch for me? It's been a while since the last rain, so make it a lot of water, okay? 그는 그렇게 동료에게 반일을 당부하곤 이내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 후 밀러 씨가 결혼식 참석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쯤 말썽이던 고압 전선이 위태위태하더니 급기야 전선이 끊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를 보고 놀란 밀러 씨. 그런데 그때 동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All of them? All of the carrots? Oh, that's the end of it. I'm killing every
frigging one of them. 두더지 때문에 당근이 전부 엉망이 됐다는 소식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 상황. 그는 급한 마음에 정장 차림 그대로 고무장갑을 끼고 쇠막대기를 든 채 허둥지둥 밭으로 갔습니다. So long, suckers! 그런데 잠시 후 바닥으로 쿵 하고 쓰러지는 윌러시. 충격적이게도 그는 자신의 밭에서 순식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두더지를 잡아 죽이겠다던 윌러시가 이렇게 된 것은 그가 두더지 퇴치를 위해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을 실행했고 그 위험한 행동이 원인이 되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했던 것인데, 자, 그렇다면 윌러시가 갑자기 사망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두더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던 밀러가 갑자기 퇴치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데 저는 사실 감은 왔는데 이게 정답인 것 같아서 조금 다른 분들이 기회를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만약 정답이시면 저희 4명이 다 검은 칠 합니다. 그러게요. 바로 맞히나요? 그러니까 밭에 물을 쫙 뿌리고요. 그 쇠막대기에 고압 전선을 갖다 대므로써 두더지들을 씨를 말리겠다. 이 젊은 피들은 생각이 갔나 봐요. 아니 다 나오면 나도 젊은 피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안 나갑니다. 다른 거 생각해볼까? 한 번 남는 거예요? 네. 화가 오를 대로 오른 그 밀러가 네. 그 끊어진 전선을 갖다가 물에다 댄 거죠. 아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감전사 해라 그래. 그렇죠. 본인도 같이. 고압이니까요. 두더지와 같이 운명을 달리했었죠. 네. 그러니까 발이 다 있었던 거죠. 발이 물에 잠겨 있는 걸 몰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질퍽질퍽한 부대에 묻은 그런 거 좀 보셨죠? 하나, 둘, 셋. 짠! 하나, 둘, 셋. 좋은데? 한석준 씨 거 주세요. 큰 거네 그냥. 5인분이 다 들어가 있네 이 안에. 야, 이 시청자 이거 보십시오. 야, 에이 모르겠다. 황당 실화 위기의 사람들. 농작물을 온통 엉망으로 만드는 두더지 때문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 밀러씨. 그는 그런 두더지를 확실히 잡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을 실행에 옮겼고, 그러자 두더지가 아닌 윌러시 본인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는데, 과연 윌러시가 사망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키우는 당근들을 두더지가 전부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소식에 이성을 잃은 윌러시.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극단적인 방법을. Kill them all! 이렇듯 당장 두더지 사냥에 나서야겠다고 생각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바로 끊어진 고압전선이었습니다. That's 이해는 가요. 너무 힘들게 지은 농사인데. 윌러시는 불이 나게 농장 창고로 달려가 번, 두 번도 공 아니고. 고무장갑을 꺼내 꼈고 기다란 쇠막대기를 하나 들고 당근 밭으로 가서는 두더지가 파놓은 구멍에 쇠막대기를 깊숙이 꽂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끊어진 고압전선 근처로 와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만 믿고 전선을 덥석 잡았습니다. How about some sweet electricity? Suckers! 아우 저 위험한 행동. 그리고는 무시무시한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겁도 없이 밭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윌러시가 생각한 방법은 바로 땅 깊숙이 꽂혀진 쇠막대기에 고압 전선을 대면 엄청난 전류가 땅 속으로 흘러 땅 속의 두더지들이 전멸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Alright. So long, suckers! 이 야심찬 계획으로 눈을 번뜩이며 삐쭉 솟아오른 쇠막대기에 고압전선을 갖다 대는데, 그 순간 땅이 축축한 물길을 통해 엄청난 세기의 고압전류가 퍼졌고 바로 그 옆에 서 있다가 감전된 윌러시. 이처럼 두더지를 죽이겠다고 한 멍청한 행동으로 인해 그는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고압전류에 그대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으로 빚어진 일이 여러분은 혹시 남의 일이라고만 느껴지십니까? 대부분 사망으로 이어지는 감전사고,
특히 최근엔 지구온난화로 인해 겨울철에 내리는 눈은 쌓이기도 전에 금세 녹아버리는데, 이처럼 녹아버린 눈이 바닥에 고여있게 되면 감전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이 말라있을 때와 달리 젖어있는 경우에는 전류가 물길을 타고 쉽게 흐르며 발과 땅 사이의 전기 저항이 작아져서 무려 2~3배 이상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감전될 확률이 커집니다. 자, 그럼 실제로 그러한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우선 바짝 마른 흙으로 된 바닥에 마네킹을 세우는데, 이때 마네킹에는 사람이 감전사할 수 있는 50mA 이상의 전류가 감지되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치해 놓은 상태. 그리고 마네킹에서 약 2m 떨어진 곳에 전기 공급 장치를 설치해 50mA의 전류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자, 실험 시작! 먼저 마른 흙에서 전류를 공급해 보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마네킹. 감전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땅이 젖었을 때는 어떨까요? 마네킹 주변의 흙이 촉촉하게 젖도록 골고루 물을 뿌려주고, 이 상태로 조금 전과 동일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다시 실험 시작. 전류를 공급하자 동시에 갑자기 마네킹에 부착된 경광등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들어오네요. 즉, 흙이 말랐을 때와는 달리 젖은 흙을 통해서는 마네킹으로 전류가 흘렀다는 사실. 만약 실제 사람이었다면 감전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흙 속엔 금속 성분 등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전류가 잘 통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마 때와 같이 물에 잠긴 상태가 아니라 골고루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만 되어도 충분히 전기가 통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물기가 많은 흙바닥에서 감전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무장화를 신도록 하고, 만약 감전당한 사람을 발견했다면 마른 나무 막대나 플라스틱 같은 절연체를 이용해 감전된 사람으로부터 물체를 떼어낸 뒤 재빨리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구급차를 불러야 합니다. 농작물을 망친 두더지를 없애기 위해 혈안이 된 밀러씨. 겁도 없이 끊어진 고압전선을 끌어다 흙바닥에 연결시켰고, 결국 젖어있는 흙바닥을 통해 엄청나게 큰 전류가 밀러씨에게 흘러 그는 소리 한 번 내보지 못하고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보 같은 사람만의 일로 느껴지십니까?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도 언제든 황당한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